최고의 전문가들이 팀으로 펼치는 투자 맞대결. 안녕하세요. 맞수혈전의 김나연입니다. 탄탄한 실력과 노하우의 OB팀, 그리고 젊은 패기와 테마를 꿰뚫는 YB팀. 이 두 팀의 양보 없는 뜨거운 대결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과연 이번 시즌 어떤 팀이 우승을 거머쥘지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인 종목 배틀에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미중 무역 전쟁 여파가 지속되면서 외국인이 2,600억 원 가까이 물량을 내던졌고요. 지난해 8월 기준 처음으로 종가 기준 2,300선에 하회하면서 2,31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도 네이버와 아모레 퍼시픽 등 일부 종목만 상승하고 모두 하락했는데요. 간밤 미국 반도체 대표주들이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반도체주들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부진 전망이 더해지면서 IT 대형주뿐 아니라 부품 장비 관련주까지 일제히 하락세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도 음식료, 유통, 화학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떨어졌는데요. 유통주 중에서는 BGF 리테일, GS 리테일, 이마트 등 편의점과 일부 소매 유통 관련주가 상승세 기록을 했고요. 최근 또 유가가 상승하고 달러화도 강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부분이 조선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주들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 기관의 순매도 속에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81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역시나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하락했고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특히 금속과 비금속이 3%대 크게 낙폭을 그리면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맞수혈전은 강태공 정선호 전문가 그리고 골디락스 이주형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님. 오늘 장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장은 정말이 이제 요즘 장을 보고 있으면 네. 도저히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제가 노래를 잘 모르긴 하지만 네. 야, 아버지 날 보고 있으면 정답을 알려줘.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제가 이거 랩을 잘 몰라가지고 좀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제 자막으로 나올 건데 진짜로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요즘은 드는 생각이 이거 진짜 장이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진짜 진짜 정답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저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무엇이냐. 지금 시장 자체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조정이 나오고 외국인들에 의해서 방어가 나오고 외국인들에 의해서 좀 어느 정도 흘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오전 2시 이후에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실제로 미중에 대한 무역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있다 보니까 기관들이 이제 매도 물량을 던져냈는데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나와준 게 무엇이냐. 이제 코스닥 차트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주가를 방어하지 못했던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 과거에 이제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전에 저점대를 찍어줬던 자리가 있거든요. 이전 때 이제 815포인트 정도 선에서 계속해서 주가를 이제 지수를 방어를 해줬던 자리를 이번에 드디어 깨버리게 됩니다. 깨버리게 되다 보니까 아마 마지막에 틈에 물량이 이제 같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보고 있는데 확실한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기관들의 매도는 지금까지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지금 이제 이제 현 지수상 이렇게 횡보를 보여줄 때 이제 무엇이 있었느냐?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시장에서 기관들은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사고 있다.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무엇을 사느냐? 제약주 쪽으로서 많이 수급을 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 분명히 말씀드렸죠. 7월 달부터는 제약주들의 강한 상승이 좀 예상되기도 하고요. 제약주 업종 위주에서 상승폭을 좀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좀 리스크가 있는 내가 만약에 종목에 대한 선정이 좀 어렵다 하시면은 지금 급락한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급등했던 이 제약주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지금 조정 구간에서 바닥에 다졌을 때 이런 종목들 몇 개를 여러분들께서 매집해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큰 폭의 큰 상승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태공 전문가님은 정말 정답을 알고 싶은 시장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제약주를 담아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7월에는 제약주 쪽에서 한 번쯤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하셨고요. 네, 이어서 골디락스 전문가님의 시장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오늘 장 어떠셨을까요?
네, 아버지 정답을 알려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제가 정답을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뭐 7월 6일 날 뭐 미중 간의 이제 그 세금 부과일을 좀 앞두고 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실제로 주종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은 실제로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이 관세가 실질적으로 부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는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킨 게임을 실제로 할 것이냐 가능성의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최근에 또 뭐 남북경협주 관련된 종목군들도 많이 좀 조정을 좀 보였었는데 지난번 트럼프가 이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을 때도 제가 이제 뭐 그런 자리는 사실 뭐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저점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아니라 매수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구간대도 저는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증시격언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죠. 일단 뭐 지금 정도 구간대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무릎 구간대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시기에 따라서 일주일 또는 2주일 뭐 기간은 조금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이제 상황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특히 남북경협과 관련해서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유럽 EU 쪽에서도 이 그 대북 사업에 좀 동참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남북 경협을 좀 준비하는 TF들이 적극적으로 좀 구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후속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후속 조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유 있게 뭐 한 7월 중순까지 열어놓고 종목들을 좀 매집해 나가셨다라고 한다면 이 치킨 게임이 좋은 방향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부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투매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6일 이 관세 부과 전까지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 증시 격언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이 무릎 구간이 아닌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남북경협주 EU에서도 대북 사업에 동참한다고 하고요. 남북경협 TF가 꾸려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7월 중순까지 조금 넉넉하게 바라보신다면 충분히 다시 또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하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맞수혈전 게임 규칙 확인하고 오시죠. 네, 맞수혈전 게임 규칙입니다. 매매 운용 기간은 8주입니다. 당일 수익률 상위 팀은 맞수혈전 카드를 획득합니다. 관심주와 온라인 히든 종목은 이길 편입됩니다. 매수가 미도달 시 체결되지 않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터치 시 자동 매도됩니다. 이어서 맞수혈전 팀 수익률입니다. 먼저 오비팀 오늘 11.87% 오른 17.27% 수익률 기록합니다. 한편 YB팀은 28.34% 내린 3.68%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인 수익률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4위에 강태공 정선호 전문가 마이너스 77.24%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는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 마이너스 8.26% 손실 나타내고 있고요. 2위에는 골디락스 이주형 전문가 25.53% 수익률 기록합니다. 1위는 붉은악마 김택상 전문가 80.92% 수익률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맞수혈전 종목별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에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 CSA 코스미 28.57% 기록합니다. 4위는 골디락스 이주형 전문가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34.41% 나타내고 있고요. 3위에는 강태공 정선호 전문가 트윈글로벌 41.32%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붉은악마 김택상 전문가 애경산업이 44.33% 나타내고 있고요. 1위에는 골디락스 이주형 전문가 포스코 엠텍 48.15%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비팀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18종목 중 5종목 수익 보고 있는데요. GS글로벌이 14%대, 유진기업은 17%대, 용평리조트는 12%대 손실폭 키웠고요. 이어 스튜디오 드래곤은 6.46% 수익률 소폭 올랐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엔텍 13.10% 손실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편입한 큐브엔터는 10.46% 수익률을, 쿠쿠홀딩스는 5.56%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YB팀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17종목 중 10종목 수익 보고 있는데요. 트윈 글로벌이 41.32%, 브레인 콘텐츠는 3.11%, EMW는 4.21%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화이브러스 코리아, SN텍 각각 14%, 11%대 손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성이 7.14%, NK가 2.80%, 리드는 2.61%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지니뮤직은 마이너스 6%대, 내추럴 엔도텍은 7%대 손실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편입한 GL팜텍은 약보합권에 세중은 7.7% 수익률 기록합니다. 네, 팀별, 개인별 수익률 그리고 포트폴리오까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일장 OB팀은 11% 정도 수익률을 끌어올렸고요. YB팀 한 28% 정도 떨어지면서 오랜만에 오늘 OB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전문가님 축하는 드리는데 전문가님 지금 수익률만 보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전문가님도 개인적으로 이번 맞수혈전 처음엔 정말 강세를 보여줬는데 어떠신가요? 사실 이제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죠. 일단 뭐 초반에 남북경협주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미중 관련된 악재가 좀 나오면서 남북경협주들이 뭐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긴 호흡 관점에서는 뭐 사실 이제 뭐 남북경협주 올라간 데는 뭐 크게 이제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요. 뭐 단기적으로 시즌에 맞춰 시즌 마지막 부분에 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역시 이제 오늘도 주가가 좀 급등했던 부분은 남북경협주 그 중에서 이제 음식력죠. 말씀 좀 드렸던 두 개의 종목이 오늘 목표가에 좀 터치하면서 좋은 흐름이 좀 나와주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 남북경협주들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좀 아쉽지만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7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역시나 예상하지 못했던 미중 무역 전쟁 악재가 터지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또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래서 수익률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길게 놓고 보면 이 남북경협주 상승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지켜봐달라 말씀을 하셨고요. 자, 오늘 일장 OB팀 승리하셨으니까 또 아이템 드려야겠죠. 전문가님 어떤 아이템 오늘 가져가시겠어요? 일단 오늘은 이제 뭐 좀 아쉽지만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우개 아이템을 좀 쓰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이제 유진기업이라는 종목을 좀 지워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2등이기 때문에 1등을 또 하루 만에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노려보는 의미에서 GS글로벌이라는 종목을 좀 지우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매도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중기관점에서 홀딩하셔도 좋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하는 방법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GS글로벌의 주봉상의 모습인데요. 자, 보시면 큰 흐름상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122평선 U자형 패턴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급등 이후에 눌림목, 그다음에 완전 정배열 구간에서 U자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사상 최대, 그다음에 제4세대 경영을 통해서 본격적인 신사업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자원 개발 쪽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120평선 라인대가 되겠죠. 여유 있게 이 3,000원 라인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1차적으로 5,000원, 2차적으로 7,500원대까지 홀딩이 가능한 종목이니까 중기 관점에서 홀딩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이면 이제 맞수혈전이 끝이 나기 때문에 우선은 GS글로벌 삭제를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맞수혈전이 끝나도 관심을 거두지 마시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3,0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는 5,000원, 2차로는 7,500원 목표가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라 말씀을 하셨고요. 자, 계속해서 양 팀의 편입주 AS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YB팀의 대유 에이텍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 뭐 이미 손절과 이탈을 해서 정리를 했던 종목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면 또 최근 계속해서 주가가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또 저점을 딛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과거에 이미 제가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지만 손실로 좀 들어왔던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마지막으로서 좀 일단 이제 그 종목 몇 개만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종목 몇 개만 좀 이제 다시 AS 해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 건데 자, 대유에이텍이라는 종목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대유에이텍이라는 종목 역시도 분명히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 차트를 설명드리도록 하죠. 5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서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가까이 이제 수익이 나왔다가 이제 시장이 밀려주면서 이 하락폭을 견디지 못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조정 파동이 좀 한번 크게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아쉽게 20%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역시나 우리 방송 특성상 중간 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 홀딩 하다가 손절까지 왔던 부분인데 대유에티한 종목 역시도 일단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역시 차트가 지금 저점을 깨지 않아요. 과거에 있던 저점대인 1000원대를 깨지 않으면서 만들어주고 있는 게 한번 봉을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쌍봉을 만들어주면서 저점대를 뒤져준다. 그럼 이런 종목이 여기서 어떤 파동이 나오느냐? 세 번째 파동이 다시 한번 상승으로서 올라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저항대죠. 기존에 이제 있던 쌍봉에서의 저항대를 뚫어버리는 이제 강력한 파동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다이렉트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와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유에이텍을 혹시라도 이제 수익 실현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1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세 번째 돌파 시도에서 1,500원을 뚫어내고 2,000원까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홀딩하는 전략 유효하면서 바닥을 잡고 상승을 하는 추세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과대 낙폭 이후의 행보 이후에 급등 파동을 노려보면서 홀딩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유 에이텍 보유하신 분들은 1000원대만 깨지 않으면 세 번째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시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1,500원을 뚫어낸다면 2,000원대까지 갈 수 있다 말씀을 하셨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FST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이전에 손절을 했던 종목인데요. 주가 좀 최근에 또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의 흐름은 또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 FST도 참 말씀드린다면 굉장히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이 종목 역시도 40% 이상의 수익률을 줬던 종목이지만 중간 매도라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손절로서 참 나갔던 게 가슴이 아프긴 한데 자 일단 FST도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스마일 패턴 중에 하나였어요. 분명히 이제 누군가는 고점대로 상승 파동을 쳐주면서 위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 물량을 아래로 빼주면서 다시 위로 돌려주는 스마일 패턴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스마일 패턴이 나오면서 뭐가 나옵니까? 매집 패턴 이후에 주가의 박스권 행보, 주가를 매집했다가 이제 강력한 돌파 시그널이 나와주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서 대략적으로 40%까지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역시나 제가 노렸던 이 8,000원이란 목표가를 가기에는 시장이 조금 이제 흘러내려주면서 8,000원까지 가지 못하고 아쉽게 이제 흘러내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40%의 수익을 챙겼다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역시나 여러분들도 더 큰 수익을 노려보다 보니까 수익 실현을 못했던 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혹시라도 FST라는 종목이 40%까지 수익이 났음에도 수익 실현 못했던 분들이 계신다 하면은 역시나 지금 조정 파동이 나와주고 있지만 5,500원대는 지켜주고 있어요. 분명히 주가가 상승 이후에 하락 돌파 이후에 찍어주고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5,000원 지켜준 모습이기 때문에 5,500원에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8,000원까지 노려보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FST 역시나 5,500원대만 지켜준다면 이 구간 8,000원대까지도 터치가 가능하다. 상승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을 하셨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깨끗한 나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 이전에 LG그룹 4세대 경영 소식으로 상한가를 여러 번 썼던 종목인데 이 종목만 가지고 있었다면 전문가님이 아마 지금쯤 1위를 좀 단단하게 지키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뭐 솔직히 깨끗한 나라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만약에 중간 매도만 가능했다라고 하면 솔직히 시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 시장 흐름일지 모르거든요. 저 역시도 솔직히 이렇게 뭐 무역 전쟁을 해서 시장이 무너질 거를 알았겠습니까? 알았다고 하면 저도 중간 매도를 하고 지금 제가 소개시켰던 종목들을 모두 다 분명히 저점에서 다시 잡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방송 프로그램 특성상 중간 매도가 없다 보니까 수익이 났던 부분에도 수익이 나지 못했던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크다는 건데 일단 깨끗한 나라 역시도 이게 이 종목 삭제라는 아이템을 통해서 종목이 삭제된 좀 가슴이 아픈 비운의 종목이죠. 그래서 이 문의가 하도 많다 보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건데 깨끗한 나라 역시도 일단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나라 역시도 분명히 제가 여기죠, 이 자리. 분명히 이것도 스마일 매매 패턴에 대한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5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103%까지 상승 파동을 보여줬던 이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 이후에 지금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차익을 못한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정리하기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요. 지금 계속해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상태, 이제 LG 경영권 관계 이슈로 상승 이후에 조정.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거래가 큰 폭으로 빠졌던 게 있지만 다시 한번 거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자리에서 2차 파동은 돌려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6,500원까지 보면서 6,500원까지 보시면서 보유하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깨끗한 나라 역시 2차 파동이 유효하다. 6,500원대까지 보시면서 보유를 하시라 말씀을 하셨고요. 자,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으로 브레인 콘텐츠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어제 AS를 하면서 목표가를 1,8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정관님, 그런데 오늘 장에서 좀 급 하락이 나왔어요. 오늘 왜 이렇게 떨어진 건가요? 왜 이렇게 떨어진 거에 대한 이유 왜 이렇게 떨어진 거에 왜 이렇게 떨어졌냐 이거에 대한 건 정답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주가를 운영하는 거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특정 집단이죠. 이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인들이 될 수 있고 주가의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건 주가를 위아래로 롤링하는 것은 우리 개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무엇이냐? 이 브레인 콘텐츠가 지금 정확하게 차트를 만들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쉬운 게 제 생각대로 조금만 더 상승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역시 브레인 콘텐츠나 이제 트윈 글로벌이나 이제 분명히 아마 이 마스지열전을 통해 가지고 제가 100% 이상의 수익률이 딱 3개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깨끗한 나라가 됐을 거고 트윈 글로벌 됐을 거고 이제 브레인 콘텐츠가 될 수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목표가를 도달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이제 브레인 콘텐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걸 더 크게 띄우기 위한 이런 롤링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분명히 주식시장에 명심해야 될 건요. 주가를 눌러주는 만큼 더 크게 튀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레인 콘텐츠 역시도 지금 굉장히 롤링을 잘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월봉을 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월봉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브레인 콘텐츠가 최근에 있던 고점대를 연결하면은 말했다시피 일단은 돌파 시도를 하다가 돌파를 못한 모습이에요. 돌파를 시도했지만 뚫어주지 못했고요. 하지만 뭡니까? 하지만 현재 1,200원, 1,100원대에서 지지라인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파동을 계속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강력하게 뚫어내는 순간 2,000원은 그냥 갑니다. 뚫어내는 순간 2,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다양한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100% 이상의 수익률이 났던 종목들을 적어도 20가지 이상을 소개시켜드렸어요. 적어도 6개월 동안 20가지 이상을 소개시켜드렸다는 거는 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브레인 콘텐츠라는 종목 역시도 지금 시장에 대한 하락폭 때문에 좀 빠지고 있을 수는 있어도 뭡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더 여유롭게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2,000원까지 충분히 가는 데는 문제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브레인 콘텐츠 주가는 눌려주는 만큼 크게 오른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1,100원대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또 보유를 하신다면 2,000원대 충분히 터치가 가능하다 말씀을 하셨고요. 자, 계속해서 OB팀의 편입주도 AS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마로 푸드 서비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요. 총 수익률이 28.80%를 기록했습니다. 종관님 오늘 급등했잖아요. 요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뭐 해마로 푸드 서비스는 뭐 굉장히 좋은 종목. 왜 좋냐? 일단 뭐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고, 특히 이제 신사업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북 관련해서 뭐 햄버거 프랜차이점을 평양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줬던 굉장히 좀 재밌었던 종목이고요. 앞에 있는 이제 전문가들이 굉장히 햄버거가 웬 말이냐 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또 시원하게 좀 급등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었는데요. 사실은 이 종목을 단순하게 이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릴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모멘텀, 특히 이제 실적과 신사업 모멘텀이 되어지고 플러스로 남북경협주까지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이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역시 이제 오늘 급등했던 이유는 이제 그 프랜차이저점이죠. 이 피자 관련된 이제 매출과 요 수익 모멘텀이 좀 모멘텀을 작용하면서 오늘 목표가에 도달하는 모습인데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음식료 업종들 뭐 시장이 좀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월봉 관점에서 보더라도 해마로 푸드의 주요 매물대가 다 뚫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더 추가 상승이 여력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요. 자, 이 종목이 이제 이 완벽하게 파워 차트 대바닥 기법에 이제 포착된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실적과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목표가에 좀 도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자, 이 종목이 다시 2,750원 미만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재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중기 관점에서 좀 지켜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마로 푸드서비스 실적과 신사업 그리고 남북경협의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요 매물대가 뚫렸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가능하겠다. 우선은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차익 실현하시라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 종목으로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오늘 목표가에 도달을 하고 매도를 했습니다. 총 수익률은 34.41%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오늘 같은 장 사실 상승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네네.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재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멘텀이 더해져 있던 종목. 일단 뭐 기술적 흐름상에서는 파워 차트 대바닥 기법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제 바닥이 확인된 종목이었고요. 또 이제 현대상사의 지분을 좀 보유하면서 자원 개발 모멘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사업 모멘텀 더해지고 그다음에 지분 인수를 통해서 공격적인 신사업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한 차례 레벨업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이렇게 이제 이 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신사업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장세 무관하게 충분히 좀 수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요. 자, 이 종목의 이제 월봉상의 모습인데요. 마찬가지죠. 자, 6만 원 하던 종목이 13,000원대까지 빠지면서 파워 차트 매매 기법상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바로 이제 신고가 거래량으로 바닥을 다져주면서요. 자, 5월선과 21선과의 교차. 눌림목을 줄 때 이런 자리는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강력하게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4% 목표가에 도달하는 모습인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일단은 25,000원 라인대 목표가가 터치되어 있으니까 차익 실현 하시고요. 이 종목이 2만 원 이하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재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2만 원 이하권을 좀 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기관점에서는 한 3만 원대까지 좀 열어놓으시고 중기관점에서 한번 또 지켜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우선은 차익 실현하시고 2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재매수도 가능하다. 중기 관점에서 3만 원대까지 열어두시라 말씀을 하셨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오리온 확인하겠습니다. 아직은 약보합권에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장만 본다면 음식료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2%대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요즘 흐름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이 종목? 이 종목도 제가 앞으로의 이제 그 남북경협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종목인데요. 오리온, 제가 초코파이 관련된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고, 남북경협이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이 음식료 업종, 특히 이제 초코파이의 수요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표면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요. 사실 지금 각 증권사에서는 이 대북 전단 리서치 팀을 꾸려서 앞으로 남북경협이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섹터가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두 번째는 역시 이제 SOC가 될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소비자 섹터가 되는데, 이 소비자 섹터 중에서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에 신제품과 함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더해진다고 한다면 빠른 상승이 좀 가능한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큰 자금들을 운용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 밀릴 때마다 여유 있게 좀 포트에 편입하신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차트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종목의 중장기 이제 고점 라인대를 형성했던 가격대가 14만 원하고 13만 8천 원 라인대가 되는데요. 이 라인대가 완전 정배열에서 돌파가 됐고요. 거래량도 좀 실려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추세 라인대 13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제시해드린 18만 원 목표가까지 한 2, 3주 만에 하더라도 충분히 목표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중기 관점에서 홀딩하셔라. 밀리면 오히려 추가 매수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온 13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18만 원까지 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편입주 AS 받고 오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편입 관심주 공개 시간입니다. 오늘의 편입 관심주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편입 관심주 YB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정말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이제 마지막이란 종목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마지막에 드릴 종목도 여러분들께서 길게 본다고 하면은 더 큰 폭의 상승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부방이라는 종목이에요. 부방이라는 종목이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이제 이슈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그래도 잊고 가서는 안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중국 관련된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 아니면 중국 관련된 뭐 화장품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뭐 밥솥이라든지 여행 상품이라든지 엔터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짚고 가야 된다는 건데 부방이라는 종목은 역시나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부방은 이제 지주회사로서 지금 이제 현재 쿠첸의 지주회사로서 이제 그 쿠첸과 함께 뭐 움직인다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쿠첸이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제 쿠첸 밥솥이죠, 밥솥. 이제 밥솥이 정말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밥솥 관련되어 있는 중국인들에게 정말 유명한 밥솥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 이런 것들이 움직여준다라고 하면은 부방이 추가적인 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긴 행보 이후에 매집을 꾸준하게 했던 종목이고 행보가 끝난 만큼 이제 상승 파동으로서 추세를 돌리는 만큼 그리고 계속해서 거래가 들어오는 만큼 주가는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거 내가 200%, 300%, 많게는 500%까지 이런 수익률을 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달리는 말에 올라탈 것이 아니라 이미 과대낙폭 이후에 엄청난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로 올라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방이라는 종목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린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과거에 이제 19,000원까지 이제 했던 종목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지주회사 개념으로 나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업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주가가 쭉 급락했다가 과대낙폭 이후에 꾸준한 행보, 계속해서 누군가는 주가를 모아나가는 물량의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모아가고 누군가는 꾸준하게 사들이고 누군가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사고 있다. 그리고 뭐예요? 거래량은 바닥에서 계속해서 터지고 있다. 누군가는 바닥국에서 모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대낙폭 이후에 정말 이런 종목들이 대파동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정말 15,000원까지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저는 짧게 한 100% 근접된 수익률을 만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방이라는 종목을 내가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는 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매매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강태공 전문가님의 마지막 편입 관심주입니다. 부방인데요. 과대 낙폭 이후에 긴 횡보를 통해서 꾸준히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파동을 한 번쯤은 노려볼 수 있겠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목표가로 6,000원, 손절가는 2,8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골디락스 전문가님의 편입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의 마지막 관심주는 어떤 걸까요? 역시 이제 마지막까지 남북경협주죠. 일단 뭐 2달 동안 거의 종목의 한 80%를 뭐 남북경협주로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이제 남북경협주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단순 테마냐 아니면 이 트렌드냐 지속 가능한 트렌드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지금의 남북경협주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시대적인 변화고 트렌드다.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뭐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떠나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급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남북기업주 지금 이 주가가 급락 나오는 시점에서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고 있고요. 이 물량들을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 10% 정도 더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개인들의 매도가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이 물량들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싹쓸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온 종목들, 추세가 깨진 종목들, 이 트렌드 관점에서 재료가 앞으로 계속 나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이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제 관심 종목은 이 대동스틸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추가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 가스관 관련된 종목이고요.
단기적으로 최근에 좀 급등을 보였다가 불과 2주 만에 50% 이상의 하락이 나온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오늘 이제 그 한국가스공사 이 대표님께서 발표한 내용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대북 제재가 풀린다라고 한다면 이 러시아 가스관이 바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겠다. 대북 제재를 전제 조건으로 한 이 사업 가능성을 좀 언급한 바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재료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조정을 두고 다시 한번 재료가 부각되면서 주가는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이렇게 높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와 함께 수급이 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거의 이 종목이 월요일 날이죠. 이제 한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이후에 19,500원 하던 종목이 지금 10,000원이 깨졌단 말이죠. 거의 이제 주가가 반토막 난 상황이고 최근 3거래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오는 이 매물대를 기관들이 좀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수급 차트를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사모펀드 자금과 외국인 자금들이 좀 들어오면서 손바뀜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주봉 관점에서 좀 보시더라도요. 자,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이 파워 차트 돌파 매매 기법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요. 이 파워 라인과 5선 라인대를 타고 올라오다가 이 첫 번째로 이 주봉상 20선 라인대를 터치하는 자리 강력한 매수 맥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레벨 다운된다라고 하더라도 종목의 1차 파동이 좀 진행됐던 자리 이런 라인대가 뭐 강력한 매수 구간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이런 급락장에서 여유 있게 좀 포트에 편입하신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고요. 뭐 가격 대응 전략 일본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내일 뭐 시가 이하에서 여유 있게 편입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뭐 다음 주에도 바로 이제 목표가 부분에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수준인 12,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를 좀 보시고요. 뭐 이런 라인대가 돌파된다라고 한다면 14,0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전 저점 라인대인 8,000원 라인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디락스 전문가님의 마지막 편입 관심주, 마지막까지도 남북경 협주 소개했습니다. 대동스틸인데요. 이 신북방 정책의 수혜주로서 재료가 살아있고 또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태에서 수급도 들어오고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 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마지막 편입 관심주까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이 시간도 그럼 마지막 시간이 되네요. 포트 배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YB팀 먼저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정말 마지막인데 뭐 좀 살살 질문하시죠, 전문가님. 저는 뭐 솔직히 뭐 별로 질문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네. 근데 그래도 뭐 굳이 한다고 하면 계속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이제 그 락스님께서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저 일단 그 뉴스를 보시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계속해서 오늘장에도 빅텍이라는 종목이 살짝 소리 들어왔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있냐고 하면은 이제 미국의 이제 38뉴스라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을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뉴스를 내고 보도를 하는 그런 이제 그 업체인데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북한이 이제 핵시설 관련된 이런 그 투자 시설이죠. 그런 데서 인프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핵시설에 대한 그 핵실험에 대한 징후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분명히 여기서 북한이 조금만 이제 어긋나는 짓을 해줘도 남북 기업주들은 분명히 대폭락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다는 건 지금 아직까지 바닥이 제대로 이제 잡혀지지 않고 있는 과정에서 아마 남북 기업주들이 방어를 해준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이제 이 골디락스님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전문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희망을 가지고 아직까지 손절이 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런 핵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제대로 언급이 되고 사실이 된다고 하면은 분명하게 말씀드린 거 거의 이건 또 그 다음날 완전 하한가 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을 때 지금 남북 기업을 계속해서 밀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닌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을 때 좀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일단 뭐 그 과대망상이 상당히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진짜로 기사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이제 그 체제를 보장한 상태에서 시장을 좀 개방하는 중국식 모방을 좀 포방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뭐 중국, 특히 이제 일본도 이 북한의 투자 또
또는 지원 정책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뭐 EU와 관련된 내용들, EU에서도 이 한반도의 평화와 이 대북 관련 사업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제 TF를 꾸려서 본격적으로 이 남북 교역대 관련된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좀 하다라고 보면 이 냄비 근성이 상당히 좀 심한데요. 사실 남북경협주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뭐 예를 들면 10,000원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5,000원 하거든요. 5,000원, 4,000원 이렇게 가격이 싸지면 사실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주식은 또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이런 좋은 가격에서 오히려 투매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투매 물량은 사실 누가 받아갑니까?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저가에 매수하면서 또 이 개인 투자자들은 또 시장이 좀 반등을 줄 때 또 이 굉장히 좀 그 허탈한 또 털리게 되는 그런 우려를 좀 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트렌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북한의 이 비핵화 과정과 이 시장이 좀 개방되는 모습으로 방향성이 좀 잡힐 가능성이 기사를 종합해보고 내용들을 토대로 봤을 때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길 때 오히려 기간을 두고 여유 있게 매집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까지도 공격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도 반격을 하셔야죠. 어떤 질문 하시겠어요? 사실 제가 또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일단 뭐 네. 오늘도 좀 짧다 보니까 굉장히 좀 쉽게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제 그동안 100% 이상의 목표가를 좀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렇게 올라간 종목도 꽤 있어요. 대신 이제 트윈글로벌과 같은 종목들 거의 이제 목표가 부근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굉장히 좀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너무 지나치게 높게 잡아서 거의 시장과 무관한 장세와 무관하게 너무 동떨어진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개인들이 굉장히 또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전 매매와 너무 동떨어진 목표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무리한 목표가를 잡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차피 일단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방향성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게 실시간 제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조금씩 수익을 챙겨갔으면 제일 좋겠지만, 일단 저는 이 주식을 할 때 확고함을 가지고 주식을 합니다. 누가 이거 손실을 볼 거라고 주식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과거에도 골디락스님처럼 똑같은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분명히 일단 차트면서 좀 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네이처 아마 강태공이라는 전문가를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든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네이처스이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디서 소개를 시켜드렸냐면은 과거에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드렸어요. 6,000원대 있는 6월달, 7월달 6,000원대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도 제가 목표가를 10,000원, 20,000원까지 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네이처셀은 60,000원까지 갔어요. 그리고 필룩스라는 종목을 제가 과거 1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렸던 자리가 3,000원대예요. 3,000원. 정확하게 3,000원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필룩스라는 종목, 이건 아마 제가 기억하면 썰전에서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썰전에서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고 크게 바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이 왜 가냐고 했지만 실제 30,000원까지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인스코비라는 종목 있죠. 인스코비라는 종목 역시도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켰던 자리가 1,600원대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고 목표가 10,000원 이상 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뭐예요? 시간은 걸려서 10,000원 갔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투자금이 1억이다, 2억이다, 3억이다, 1,000만 원이다. 1년 뒤에 여러분들이 1000%짜리 종목 하나만 들고 있어 보세요. 2개만 들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고요. 여러분들 계좌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어디서 나오느냐? 제약주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4월부터 6월까지 제약주 매집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4월부터 6월까지 제약주를 매집을 해라고 했다고 하면은 7월부터는 제약주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대파동을 보여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는 건 제가 봤을 때 과거 재료를 가지고 급등했던 제약주들이 분명히 다시 한번 2차 시세를 가져갑니다. 6월달 이후에 가져가기 때문에 2차 시세 대세 상승 급등 랠리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종목 하나 제대로 찍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500%, 1000%까지 과거의 제약주의 상승폭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을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제가 뭐 인스코비만큼 1000% 간다라고 확답은 못하겠죠. 하지만 분명히 저는 목표가를 잡아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신다고 하면은 과거 300%를 급등시키고 조정이 들어와 있는 만큼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파동이 나온다고 하면은 200%, 500%까지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참여하신다. 그럼 이번 이제 다시 한번 급등 파동을 노리고 6월달, 7월달 앞으로 이번 2018년도를 주도할 만큼 그런 제약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꼭 참여하셔서 이 종목 한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태공 전문가님 강조해주고 있으십니다. 7월에는 제약주의 반격이 나올 것이다. 2차 시세를 노리시라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좋을지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마수혈전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강태공 정선호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또 내일은 이번 주 마지막 거래 일정이 어느덧 벌써 다가왔네요. 네, 짧게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정말 사실 또 내일도 좀 겁이 나요.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여기서.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무릎에 서서 어깨에서 파는 전략이죠. 일단 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까지는 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장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뭐 저가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때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유 있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파는 전략을 실행하시라 말씀을 하셨고요. 자, 강태공 전문가님은 뭐 내일 또 뭐 오늘 히든 중구를 공개를 하셨잖아요. 뭐 그러한 종목으로 또 내일장이 좀 대비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내일장 대비를 하기 위해서 종목을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종목을 투자할 때 어떤 마음을 투자해야 되냐면요.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종목을 사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고 하면요. 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든지 자녀분들의 결혼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든지 큰 목적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지 어떤 사람이 내일 저녁 먹고자 주식을 투자합니까?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했을 때는 500%, 막 1000% 이런 인생 역전주를 한번 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 역전을 노릴 수 있는 한방 승부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한방 승부주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맞수혈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 강의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맞수혈전 1위를 한 전문가와 함께 우승자와 함께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